일본의 자존심이 10분 만에 박살났습니다. 한국이 10분 충전으로 1000km 주행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일본 배터리 업계 전체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뭔지 아시나요? 30년간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배터리 기술을 판교의 듣보잡 스타트업이 하루아침에 구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한국은 아직 멀었다며 콧방귀를 뀌던 바로 그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테슬라와 BMW는 모조리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배터리가 어떤 핵폭탄급 기술로 일본의 자존심을 박살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을 벌벌 떨게 만든 한국의 소름 돋는 대역전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계 미국인 에이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차가운 겨울밤, 사무실 창밖으로는 구글과 애플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죠. CTO라는 직책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기술로 선회했고 GM은 중국 업체와 계약을 늘리고 있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우리가 3년간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프로토타입이 경쟁사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에이미, 이번 달 매출 보고서야. 동료가 건넨 자료를 보니 또 적자였습니다. 일본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인지 실패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컴퓨터를 끄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TV 뉴스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평소라면 무시했을 텐데 그날따라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분 충전으로 1000km 주행이 가능하다는데요. 저는 리모컨을 움켜쥐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판교의 한 컨퍼런스 홀이 나왔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한국인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김말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우리의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말린이라는 그 사람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10년간 못한 일을 해냈다고요?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말린 옆에 선 다른 한국인이 배터리 팩을 들고 나왔어요. 박태성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박태성은 망치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배터리를 향해 힘껏 내려쳤습니다. 쿵! 배터리는 움푹 들어갔지만 폭발하지 않았어요. 연기도 나지 않았고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 홀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라면 벌써 폭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전고체 배터리는 이 정도 충격에도 안전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정말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안전성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단 말인가요? 충전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실제 전기차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BMW i7이었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은 5%입니다. 박태성이 충전기를 꽂자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5%, 30%, 50%. 8분 경과했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 90%.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로도 30분은 걸리는 시간을 8분 만에. 주행거리는 1000km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배터리는 최대 600km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테슬라와 BMW가 우리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면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영상 메시지가 나왔어요. 한국의 이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기차 혁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BMW 회장도 무대에 직접 올라와 김말린과 악수를 했어요. BMW는 이 배터리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GM 조달팀장이었어요. 에이미, 미안하지만 내년 배터리 주문량을 절반으로 줄여야겠어. 한국 쪽과 계약을 진행 중이거든.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15년 전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위기가 오면 버티지 못하는 나라야. IMF 때 봤잖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해. 저는 컴퓨터를 다시 켜고 한국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네오 배터리였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삼성벤처스로부터 500억 원 투자를 받았고 포스코 케미칼과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더군요. 진짜 기술이 있는 건가?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 의심스러운 점도 발견했어요. 2년 전 우리 회사에서 사라진 기술 자료의 일부가 네오 배터리의 특허와 유사했거든요. 설마 기술을 훔쳤나? 저는 일본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의심 많은 성격 때문인지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토 히데오 고문님께서 일본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에이미, 한국 발표 봤나? 허점을 찾아라. 저런 기술을 그들이 개발했을 리 없어. 네, 고문님.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일본 기술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절대 한국한테 밀려선 안 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운명이 이 한국 기술에 달렸다는 것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의 기술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5년 전 그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13살이었죠. 아버지는 일본 대기업의 해외 투자 담당 이사셨어요. 한국의 반도체 부품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맡고 계셨습니다. 한국 파트너 회사 이름은 대한전자였어요. 에이미야, 아빠가 한국에서 큰일을 해낼 거야. 아버지는 항상 자신만만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여보, 한국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IMF가 개입했어.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아버지는 그날 밤 긴급 회의를 위해 도쿄로 날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돌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 대한전자는 파산 수순을 밟을 거야. 그럼 그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아버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비즈니스에 감정은 없다. 위기가 오면 약한 곳부터 무너지는 법이야. 며칠 후 뉴스에서 대한전자 파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2,000명의 직원이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은 아버지를 영웅 취급했습니다. 역시 다카하시 상은 현명하시네요. 미리 빠져나와서 손실을 면했잖아요. 한국 같은 나라에 투자하는 게 애초에 무리였어요. 어린 저에게 한국은 위기가 오면 버틸 수 없는 나라로 각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변한 걸까? 저는 네오 배터리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김말린 대표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전자에서 10년간 일했더군요. 박태성 CTO는 MIT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애플에서 근무했고요. 실력은 있어 보이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안전성 관련 기술 부분에서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감사팀장이었어요. 에이미, 긴급히 만나야겠어. 중요한 발견이 있었거든. 1시간 후 회사 회의실에서 만난 감사팀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2년 전 우리 회사에서 사라진 기술 자료 기억하지? 물론이죠. 안전성 제어 알고리즘 관련 자료였잖아요.
그 자료와 네오 배터리가 발표한 특허를 비교해봤어.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두 개의 코드가 나란히 있었어요.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95% 일치해.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정말 기술을 도둑맞은 걸까요? 내부 조사 결과 당시 인턴으로 근무했던 박진우라는 한국인이 의심스러워.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네오 배터리에서 근무하고 있어.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을 믿으면 안 됐어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문제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소송을 걸면 오히려 우리가 질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바로 그때 사토 히데오 고문님이 화상회의로 연결됐습니다. 에이미, 한국 놈들이 우리 기술을 훔쳤다는 소식을 들었네. 네, 고문님.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한국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자기들이 만든 기술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것만 훔쳐가지. 사토 고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일본이 수십 년간 축적한 배터리 기술을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가서 허점을 찾아라. 그리고 전 세계에 진실을 알려야 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뒤섞여 혼란스러웠거든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교육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들이 기술을 훔쳤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뛰어난 기술을 개발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이미, 폭스바겐이 네오 배터리와 15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대. 뭐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도요타도 협력 논의를 시작했다고 해. 순간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시장은 이미 한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도 빨리 결정해야 해. 이대로 가다간 정말 도태될 수 있어. 동료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이나 과거사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네오 배터리는 어떤 회사일까요? 정말 기술을 훔친 도둑들일까요? 아니면 진짜 혁신을 만들어낸 천재들일까요? 15년 전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위기가 오면 약한 곳부터 무너지는 법이야. 하지만 지금 위기에 처한 건 우리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의외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은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세련됐어요. 이게 정말 그때 그 한국일까? 택시를 타고 판교로 향하는 길에 더욱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글로벌 기업 간판들이 보였어요.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가주세요. 아, 또 외국인 투자자시군요. 요즘 판교 정말 핫해요. 택시기사님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또요? 일주일에 서너 명은 태우는 것 같아요. 독일, 미국, 일본에서 오신 분들. 모두 네오 배터리 보러 오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오 배터리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로비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옷차림을 보니 모두 업계 관계자들 같았어요. 혹시 김말린 대표님과 면담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리셉션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월 뒤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요. 2개월이요? 급한 사안인데. 정말 죄송해요. 워낙 문의가 많아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모퉁이에서는 독일어로 통화하는 사람이 보였고요. 폭스바겐 본사입니다. 네, 계약서 검토 완료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영어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GM 조달팀인데 이 기술 정말 검증됐나요?
테슬라 엔지니어인데요.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놀랍더라고요. 순간 제가 얼마나 늦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혹시 오늘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간절히 부탁하자 직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대기하시겠어요? 혹시 캔슬이 나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결국 대기실에 앉아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CTO가 한국 스타트업 로비에서 몇 시간씩 기다린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대기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신 거죠? 저는 폭스바겐 부사장 슈미트입니다.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에이미 다카하시예요. 아, 실리콘밸리 쪽이시군요. 저희도 예약하고도 6시간 기다렸어요. 6시간이요?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혁명적이에요. 슈미트의 말에 저는 더욱 의아했어요. 폭스바겐 부사장이 6시간을 기다렸다고요? 혹시 기술을 직접 보셨나요? 물론이죠. 실제로 테스트해봤는데 발표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10분 충전으로 정말 1000km 주행이 가능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걸까요?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됐을 때였습니다. 혹시 다카하시 씨 계신가요? 리셉션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대표님이 15분 정도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세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김말린 대표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김말린 대표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35세라고 했는데 차분하면서도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네, 급하게 왔습니다.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서요. 실리콘밸리에서 오셨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의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계약이 포화 상태거든요. 포화 상태요? 네, 생산량 대비 주문량이 3배 정도 넘어요. 아무리 빨라도 2년 뒤에나 협력이 가능하겠네요.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년 뒤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건가요? 저희는 미국 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급하게 확장하다가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저를 더욱 당황하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간청하는 입장이 된 기분이었어요. 혹시 기술 시연을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그때 문이 열리며 박태성 CTO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폭스바겐 미팅 준비됐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됐네요. 김 대표는 저를 향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대신 내일 오후에 연구소 투어는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좋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로비로 내려오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중국 지리자동차 임원들도 보였고 일본 도요타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술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줄을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위기가 오면 약한 곳부터 무너지는 법이야. 하지만 지금 보니 약한 건 우리였을지도 몰라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날 밤 사토 고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나?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 세계 업체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럼 더욱 정확히 파악해야 해. 허점을 찾아라. 네, 내일 연구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내일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네오 배터리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판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평택 공장이었어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 공장 입구에서부터 압도됐습니다. 축구장 10개는 좋게 될 만한 크기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보안 시설이었어요. 신분증과 방문증을 확인해 주세요. 경비원의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 들어가니 박태성 CTO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CTO는 MIT 출신답게 영어가 유창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먼저 생산 라인을 보시죠.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자동화 생산 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로봇이 나노 단위로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거든요. 이 로봇들은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기존 독일 장비보다 정밀도가 10배 높아요. 직접 개발했다고요? 네, 우리는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산 장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자체 개발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스타트업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가질 수 있다고요? 불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0.001%입니다. 10만 개 중 1개꼴이죠. 그게 가능한가요? 박 CTO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의 완벽주의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테스트 연구소였어요. 거기서 본 장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제 충전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연구원이 전기차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충전을 시작했어요. 현재 잔량 5%에서 시작합니다. 대형 모니터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 40%, 60%. 5분 경과. 현재 85%입니다.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속도로 충전이 되고 있었거든요. 발열은 어떤가요? 배터리 온도 35도. 거의 발열이 없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라면 이런 급속 충전 시 60도까지 올라갔을 텐데요. 이제 안전성 테스트를 보시죠. 이번엔 정말 무서운 테스트였어요. 완전 충전된 배터리를 화염에 직접 노출시키는 거였거든요. 불이 붙어도 폭발하지 않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이 없어요. 그래서 화재에도 안전합니다. 정말로 배터리는 불에 타도 폭발하지 않았어요. 연기만 조금 날 뿐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조작된 시연은 아닐까요? 혹시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 테스트카를 타보시겠어요? 30분 후 저는 네오 배터리가 개발한 전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6을 베이스로 한 차량이었어요. 서울까지 왕복해보죠. 거리가 약 120km 정도 됩니다. 박 CTO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놀라운 건 가속력이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S보다도 빨랐어요. 최대 출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800마력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수명은 전혀 줄지 않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배터리 상태를 확인했어요. 정말 발표한 대로였습니다. 서울 도심을 한 바퀴 돌고 다시 평택으로 돌아왔을 때 배터리 잔량은 85%였어요. 정말 1000km까지 갈 수 있겠네요. 실제로는 1200km도 가능해요. 여유분을 두고 발표한 거거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진짜라면 우리가 알던 상식이 틀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 무슨 일인가요? 연구소 곳곳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해킹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안팀이 긴급히 달려왔어요. 중국 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기술 자료를 빼내려고 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우리 의심까지 받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박 CTO는 놀랍게도 침착했어요. 보안팀, 방어벽 레벨 3으로 올려주세요. 네, 대표님. 30분 후 해킹 공격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혹시 귀하 회사도 비슷한 공격을 받은 적 있나요? 박 CTO가 제게 물었어요. 가끔 있긴 하죠. 그럼 이 보안 패치를 드릴게요. 무료로요? 무료로요?
네,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경쟁사인 우리에게 보안 기술을 무상으로 준다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박 CTO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의 논문 덕분이에요. MIT에서 배운 것도 있고 일본 연구진의 발견도 활용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혁신은 독점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을 훔쳤을까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 기술 도용 의혹,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사토 고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나? 고문님, 상황이 복잡합니다. 기술이 진짜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에이미,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혼란은 계속됐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제 눈으로 본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철학도 진심으로 느껴졌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짜라면 우리 회사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미국 본사와 일본 파트너들의 반응이 뻔했거든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이틀 후 실리콘밸리 본사 대회의실에는 핵심 임원들이 모였어요. 투자자 대표인 리사 첸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네오 배터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에이미, 정신 나갔어? 우리가 한국 회사 밑으로 들어간다고? 영업 담당 부사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윈마이너스윈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윈마이너스윈이라고? 그들이 기술 주도권을 가지는데 뭐가 윈마이너스윈이야? 이번엔 리사 첸이 화상 화면에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에이미, 숫자로 말해봐. ROI가 얼마나 나올 것 같은데? 최소 300%는 예상됩니다. 그들의 기술력이면 300%라고? 근거가 뭐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그때 사토 고문님이 일본에서 화상 연결됐어요. 에이미, 나는 반대한다. 절대로 안 돼. 고문님, 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시면. 시장이 뭐가 중요해? 자존심을 버릴 순 없어. 사토 고문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배터리 기술의 자존심을 한국한테 넘겨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문님,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봅시다. 이미 폭스바겐, BMW, 테슬라가 그들과 계약했어요.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곧 한계가 드러날 거야. 영업 부사장이 고집을 부렸어요. 리사 첸이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에이미, 만약 이 제안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미 고객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 주도로 간다는 건 전례가 없어. 투자자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순간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6개월 시간을 주십시오. 만약 성과가 없으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뭐라고? 네,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사토 고문님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에이미, 너 정말 미쳤구나. 커리어를 날릴 생각이야? 이미 결정했습니다. 리사 첸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건이 뭐야? 6개월 내에 매출 50% 증가, 그리고 주요 완성차 업체와 최소 3건의 신규 계약 체결입니다. 불가능해. 그런 성과를 6개월 만에? 가능합니다. 네오 배터리와 함께라면요. 영업 부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에이미, 너 완전히 세뇌당했구나. 한국 놈들한테.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세뇌가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우리가 일본 기술로 성장한 회사인데 한국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말했어요. 15년 전 아버지께서 한국을 포기하셨을 때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한국은 더 이상 IMF 때의 그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사토 고문님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에이미, 너는 일본계 아니냐? 조상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조상들도 혁신을 추구하셨을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그때 리사 첸이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좋아, 6개월 줄게.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이 회사도 끝이야.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 그들이 우리 기술을 훔치거나 배신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확신해? 제가 그들을 직접 봤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말린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파트너십 제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죠. 그 짧은 메시지를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옳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6개월 만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15년간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IMF 때 내린 결정처럼 이번에는 제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다시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가는 거였죠. 한국으로 다시 날아간 저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왔거든요. 네오 배터리 본사에 도착했을 때 김말린 대표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에이미 씨, 환영합니다. 이제 정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6개월 안에 기적을 만들어야 해요.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죠. 첫 번째 도전은 생산 효율성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국 공장은 불량률이 5%나 됐거든요. 한국 엔지니어 팀을 파견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최석준 팀장이 이끄는 10명의 전문가들입니다. 최석준 팀장은 45세의 베테랑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공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불량률이 너무 높다는 것 정도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이요?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적당히에 만족하는 거예요. 2주 후 최석준 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첫 작업은 놀라웠어요. 모든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이 부분에서 0.1초 단축 가능합니다. 여기서 온도를 2도만 조절하면 품질이 20% 향상돼요. 미국 엔지니어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불량률이 5%에서 1%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물으니 최석준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에요. 하지만 빠르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빠르면서도 완벽하게 하는 거죠. 2개월째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산 효율이 30%나 상승한 거예요. 이제 세계 어느 공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최석준 팀장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인 제넥스트 전고체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었거든요. 출시 발표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기차 혁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객석에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슬라, 폭스바겐, GM, 심지어 도요타까지. 제넥스트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10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박태성 CTO가 실제 시연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BMW i7에 제넥스트 배터리를 장착하고 실제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주행하는 라이브 중계였거든요. 현재 배터리 잔량 100%에서 출발합니다. 600km를 달린 후에도 배터리 잔량은 40%나 남아 있었어요. 정말 1000km도 문제 없겠네요. 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폭스바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에이미, 15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150억 달러요? 네, 향후 5년간 독점 공급 계약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많은 연락이 쏟아졌어요. GM에서는 100억 달러, 현대차에서는 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전화는 테슬라에서 온 것이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지금 연결해 드릴게요. 에이미, 당신들이 해낸 일은 정말 혁신적이야. 우리와 함께 화성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어? 일론 머스크의 제안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화성 프로젝트요? 그래, 우주선용 배터리가 필요해. 당신들 기술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발표회가 끝나고 김말린 대표와 축배를 들었어요. 6개월 목표를 3개월 만에 달성했네요. 에이미 씨의 용기 덕분이에요. 그때 서울과 실리콘밸리 사무실에서 동시에 환호성이 들렸어요. 화상 연결로 양쪽 직원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해냈구나. 미국 직원들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깊었던 건 사토 고문님의 전화였습니다. 에이미, 내가 틀렸었나 보다. 고문님, 이번 성과를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 한국의 기술력을 말이야. 고문님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야겠지.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있을 때 제 마음은 벅찼어요. 15년 전 아버지가 포기했던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이미, 폭스바겐 담당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말린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한미일 협력 모델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래요.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혁신의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한국의 기술력, 미국의 시장성, 일본의 완성도가 결합됐을 때 비로소 불가능이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이미, 일본 토요 전지가 도산 위기래요. 김말린 대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토요 전지는 일본 배터리 업계의 자존심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 제품이 시장을 휩쓸면서 기존 업체들이 타격을 받은 거죠. 특히 일본 쪽이 심각해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토요 전지는 사토 고문님이 30년간 몸담았던 회사였거든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3,000명 정도요.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들이고요. 그날 밤 사토 고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에이미, 토요 전지 상황 들었지? 네, 고문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3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야.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고문님, 나는 괜찮아.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의 성공이 다른 이들의 고통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김말린 대표에게 제안했어요. 토요 전지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갑자기 왜요? 경쟁사인데. 경쟁사라고 해서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김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어떤 도움을 생각하고 계세요?
기술 제휴나 합작 투자는 어떨까요? 에이미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들의 기술은 이미 구식이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3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은 무시할 수 없어요.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검토해 볼까요? 일주일 후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토요 전지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었어요. 에이미 정신 나갔어? 경쟁사를 살려주자고. 리사 첸이 화상으로 격하게 반대했어요.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인데 왜 방해하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해요. 장기적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야 우리도 지속 가능합니다. 독점은 결국 혁신을 막거든요. 그건 이상론이야. 비즈니스는 양육강식이라고. 그때 박태성 CTO가 나서서 말했어요. 리사 씨,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 일본 연구진의 기초 연구 덕분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도요타 연구소에서 20년 전 발표한 논문이 우리 연구의 출발점이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말린 대표가 차분히 말했어요.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연구자들의 누적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토요 전지의 연구진을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대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리사 첸이 회의적으로 물었어요. 구체적인 조건은 토요 전지 연구진 500명을 합작회사로 흡수하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참여시킵니다. 손실은 얼마나 될 것 같은데? 초기 투자비 100억 원 정도 예상돼요. 하지만 1년 내에 회수 가능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본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한일 기술 협력 모델이 되는 거죠. 그 말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일본 정부 지원이요? 네, 이미 비공식적으로 타진해봤는데 적극적이더라고요. 2주 후 도쿄에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토요전지 본사 대회의실이었어요. 사토 고문님과 토요전지 사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토요전지와 네오 배터리가 전략적 제휴를 발표합니다. 김말린 대표의 말에 일본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 회사가 일본 회사를 구원한다고요? 정확히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토요전지 사장이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토 고문님이 일어서서 김말린 대표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신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배울 차례가 왔네요. 그 순간 회장안이 숙연해졌어요. 일본 배터리 업계의 대부가 한국에게 고개를 숙인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발표회 후 사토 고문님과 따로 만났어요. 고문님,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에이미, 내가 옳았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더라. 고문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감사해야 해. 내가 더 큰 그림을 보여줬거든. 더 큰 그림이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것 말이야. 그날 밤 호텔에서 김말린 대표와 담소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의미 깊었네요. 에이미 씨 제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대표님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철학이요? 상생의 철학 말이에요. 경쟁자도 파트너로 만드는 힘.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토요 전지에서 온 연구진들이 차세대 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거였어요. 2000km 주행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다나카 켄이라는 젊은 일본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가? 한국과 일본 기술이 결합되니까 시너지가 났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라는 걸요. 15년 전 아버지는 위기 때 떠나셨지만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혁신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와는 모든 게 달랐어요. 네오 배터리는 이제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글로벌 CTO로 승진했고요. 에이미 씨, 제넥스트 아카데미 개원식 준비됐습니다. 김말린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판교에 설립된 제넥스트 아카데미는 한미일 3국 차세대 인재를 함께 육성하는 교육기관이었어요.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개원식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MIT, 도쿄대, KAIST에서 선발된 최고의 인재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다나카 켄이었습니다. 2년 전 토요 전지에서 넘어온 그가 이제는 아카데미의 부학장이 됐거든요. 다나카 씨, 어떤 기분이에요? 꿈만 같아요. 2년 전만 해도 실업자가 될 뻔했는데, 이제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자가 됐네요. 에이미 씨 덕분이에요. 상생의 기회를 주셔서요. 개원식이 시작되자 김말린 대표가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재 양성이라는 꿈을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열정만 있을 뿐이죠. 그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2년 전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 기울였어요. 한국은 위기에 약한 나라라고,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미국이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날 때 탄생한다는 걸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김말린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주 탐사선용 배터리 개발입니다. 우주 탐사선이요? 네, NASA와 함께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화성까지 가는 우주선의 한국 배터리가 정확히는 한미일 공동 기술로 만든 배터리죠. 박태성 CTO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예요. 영하 200도에서도 성능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개원식이 끝나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사토 고문님이었습니다. 에이미,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고문님께서 용기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내 안목이 뛰어났던 거야. 사토 고문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 일본 기술에 자존심이 상했거든.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함께하니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더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주세요. 물론이지. 이제 늙은이도 새로운 걸 배워야 할 때야.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에이미 유럽연합에서 공식 제안이 왔어요. 김말린 대표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유럽연합에서요? 네, 전기 항공기용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해요. 전기 항공기요? 에어버스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2030년까지 친환경 항공기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죠. 박태성 CTO가 덧붙였어요. 이미 독일과 프랑스에서 러브콜이 와요. 우리 기술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하늘을 나는 친환경 비행기에 우리 배터리가 들어간다니요. 정말 꿈만 같네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죠. 회식이 끝나고 한강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전 아버지가 한국을 떠날 때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작고 약하다고 여겼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욕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에이미,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그분이 못다한 꿈을 이뤘거든. 못다한 꿈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 언젠가는 아시아가 세계를 이끌어갈 거라고.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포기하신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건지도 몰라요. 3개월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NASA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화성 탐사선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에이미, 우리가 만든 배터리가 정말로 화성에 가는군요. 김말린 대표와 함께 발사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벅찬 감정이 들었어요. 거대한 로켓 안에 우리가 개발한 배터리가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3, 2, 1. 발사. 우주로 치솟는 로켓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경계를 넘나들 때 탄생한다는 걸요. 한국의 도전 정신, 미국의 창의성, 일본의 완벽주의가 만나 인류의 꿈을 현실로 만든 거였습니다. 발사가 성공한 후 기자회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국경은 있지만 꿈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판교 사무실에서 한미일 직원들이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새 나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김말린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목표는 달 기지용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달 기지요? 네, 인류가 달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요. 15년 전 아버지가 포기했던 한국에서 저는 인류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함께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